현재 진단이라는 주제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박병유 교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자리하시죠.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박병규입니다. 제가 박수 받으려고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박수를 주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자료는 유인물에 있지만 제가 그것을 다 읽어보기보다 중요한 것을 뽑아서 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 시간을 좀 여유있게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실은 내용이 다가 아니고 지금 일부이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발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취지와 발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60년대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서 1인당 공인소득 1000불 시대에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3만 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저희가 얻은 것은 생활의 부용함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잃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 꽤 많은데 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고 느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는 이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다시 달리 해석하면 인간관계가 매우 소원해졌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소득이 높아가는 것에 따라서 만약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웃이 좀 더 가까워지고 사회적 관계가 좀 더 친밀해졌다고 그렇다면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살기 편안한 삶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겠죠. 경제 발전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분야에서의 부족한 내용의 충족을 원하는 요구가 자꾸 나오고 있고, 요구가 불편과 상대적 형평성의 부조화 혹은 가치관의 혼란 상태를 보여서 굉장히 심한 부딪힘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현실을 치우침이 없는 보편 타당한 기준으로 인지를 해야 되고 판단하고 모두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배려와 매 순간마다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개개의 시민에 의한 자그마한 정의가 생활화되어서 점차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 문제까지 하나씩 언급하지 않아도 모든 공과 사적 시설물과 건축물에 반영되는 우리 사회의 일반 상식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에서의 수치 지표는 이러한 국가 경제의 위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토론 내용과 방향을 정리해서 범위를 좀 좁혀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에 관한 주제로 논의를 해보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자 하는 주요한 배경으로서는 비장애인에게는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의 시설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곧바로 생명줄이 될 수밖에 없는 절실한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까지 충분히 배려하여 앞서간 선진국까지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을 후발주자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수치를 들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혹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편의 증진 관련 법규는 관련 정부 부서에서 입법 의뢰하고 국회에서 입법을 한 후에 관련 기관에서 적용하거나 혹은 시설물 설치를 위한 세부적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그러나 종류가 많고 복잡해서 모든 사항을
지침에 따라서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도 발생하고 지침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침 간의 정확성하고 통일성이 결여되고 어느 지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시설 설치 기준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에 발표한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80.2%, 이것은 2013년에 68% 정도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율이 위생시설의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49.1%, 유도 및 안내 설비가 54.3%, 접근로 점자 블록은 58.6% 정도의 50%를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임용과 사회활동의 보장으로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전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에 대비해서 시각장애인에게 요구되는 편의시설의 설치율이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책당국의 정책 불균형적 인식이 있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계속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유가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문제의식의 미비 혹은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설계 단계로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 제도의 정책과 정부 및 지자체 소유 건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우리가 편리하게 얘기해서 BF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BF 인증의 의무와 장애인 등 편의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결과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독자적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게 되고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2017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 설치율과 만족도의 측면에서 여객선, 자동차 터미널, 버스 터미널 등의 정류장을 제외하고 기준 적합 설치율에 비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족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즉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보도나 여객시설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바르게 설치되지 않아서 관련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이 저해되고 있다 혹은 침해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또 현행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의 업무 수행 한계와 이동 편의시설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재하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특히 점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점역 교정사나 시각장애인 보행 특성을 인지하여 올바른 점자 블록 설치를 검토할 수 있는 보행 지도사 등 전문 인력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전국 대행기관 직원 중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직원의 수가 너무 적어서 점자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은 제대로 검수되지 않고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 17개 도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객관적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 중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의 경우에 현행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과 철저히 분리되어서 운영되어야 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겠으나 현 상황은 철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실태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그 원인 분석과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오늘 토의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모아서 토의의 목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과 설치의 적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등 편의법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 수행 단체 선정을 위한 조건에 지체 및 시각 등 장애 유형별 편의시설 전문가를 각 1명씩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교통약자법에 이동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에 대해 조항을 신설하고 교통약자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넷째, 시민촉진단의 재기능 회복을 위해서 적합성 확인 대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를 선정하도록 법제화하고 업무 범위를 도로, 여객시설까지 확장함으로써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해야 하지 싶습니다. 구체적 논의사항의 항목별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토의 때 추가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관련 법률과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기관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국토교통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토론 내용이 될 대상 시설, 즉 점자블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횡단보도에 설치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과 직접 면담을 하고 얻은 결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는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이것이 재설치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즉각적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연석이 곡선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 설치 기준의 통일성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또 볼라드 전면 저명블록 설치를 요구하십니다. 교통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교통섬이 많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선형블록 설치가 요구됩니다. 즉 교통섬 안에 선형블록이 설치된 곳이 있고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횡단보도 진출입로 이외에 교통섬을 진입하고 나오는 횡단보도 진출입로 이외의 부분에 방호 울타리가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되겠다. 매우 위험합니다.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곳에 방호 울타리 없이 선형블록에 의존해서 정확히 방향을 잡고 위치를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가 지금까지 설치가 선형블록이나 점자블록이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볼라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한 딱딱한 재질보다는 부드러운 재질로 설치를 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물론 당연히 시각장애인들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둘째로 탑승 위치를 통일해달라. 어떤 경우에는 좌측, 어떤 경우에는 우측 이렇게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서 혼란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에스컬레이터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단과 병행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의 분기점이 명확하게 인지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사항들 이외에도 저희 보고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다 발표드리기에는 보고서 발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범위와 목적을 요약하면 전체 장애인 활동 편의에 대한 전반적 주제보다 시설 설치 비율이나 만족도 측면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는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확대와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활성화시키고자 분야별로 나타나는 불일치성의 시정, 그것과 전반적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토의를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신 박병규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정 토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참여자분들은 앞에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후의 진행은 좌장이신 사대법의 한국장애인 단체 총 몇 명의 이문희 사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한국장애단체 총연맹의 사무차장 이문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역할은 좌장입니다. 40분에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늦었기 때문에 토론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10분의 시간이 주어지지 못하고 8분만 좀 드려야 되고 이 이후에 또 행사가 있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들께서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요약을 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늘 토론회가 왜 의의가 있냐면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98년에 4월 11일에 편의점기법이 제정됐고 그동안 21년을 지나면서 21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시행령까지 하면 30몇 번으로 늘어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민원과 문제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편의시설의 대상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복지부에서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상된 그 건물의 수는 전체 우리나라 건물의 2%에 불과합니다. 편의시설에 해당되지 못하는 그런 건물이 거의 다 있고 주요 건물들만 이제 전수조사하는 한계가 아직도 나타나 있고요. 거기에 어떻게 써 있냐면 다 그 대상 시설들은 편의시설 가치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년이 지났으면은 지금 100%가 아니라 한 200%가 돼도 모자랄 판이거든요. 맨 처음에 법률이 제정됐을 때 모두 의무상으로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동안 발전을 보였지만 아직도 적정 설치율로 보면은 75%입니다.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장애인이 자기가 목적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그 한계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특히 오늘 장애인 유형에 초점이 맞춰진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점검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여러분이 발표해 주시는 것이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역사에 조그만 발자국으로 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호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문광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호동시 지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소재원 한국장애인보험공단 BFP 인증팀 건축사께서 나오셨습니다. 하왕수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일단 지정토론은 문광만 센터장님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재원 건축사님, 그 다음에 하왕수 사무관님, 그리고 시은호 과장님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문광만 센터장님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지의 생활이동지연습소 센터장 공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개선 촉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8년 현재 31,349달러, 그리고 세계 32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는 다가서지만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등 공공부문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정책 서비스 지원 수준이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시설 정책이 계획 개발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자신의 신체장애뿐 아니라 주위 환경으로 인하여 더욱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시각장애인에게 맞게 적절히 개선된다면 시각장애인 삶에 있어서 시각장애인에 인한 불편은 극소화될 것입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 현주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췌문의 내용과 같이 유독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율만 열악하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절반을 간 넘은 수준이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실제 생활에 있어 체감되는 편의시설 설치율은 그 반의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그나마 시각장애인 관련 복지관이나 맹학교 정도나 되어야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설치율에 도달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을 방문할 때도 점자 블록이나 손잡이에 점자 인쇄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점자가 인쇄되어도 틀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조차도 시각장애인 혼자서는 접근과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전철역 또한 마찬가지로 손잡이에 점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 길을 찾을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철역에 설치된 점자 블록 또한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철역에서 점자 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선로에 추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심한 부상은 물론 사망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로 나서면 시각장애인의 불편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과도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편의시설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과 접근권을 보장해주지 못해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위축과 삶의 질 저하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편의시설 제공으로 인하여 물리적 사회장애가 제거된다면 시각장애인의 불편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각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 적정하다면 개인의 독립보행 능력은 향상될 것입니다. 현재의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편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선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시작이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개선될 가능성을 믿어보며 다음과 같이 각 주체에게 제안해 봅니다. 먼저 지자체와 시설주에게 제안합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그 원인 분석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전문기관에게 제안합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고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는 점역교정사나 시각장애인의 보행 특성을 인지하여 점자 블록이 올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는 보행지도사 등 시각장애인 전문 인력을 참여시켜 시각장애인의 실제 생활에 있어 편의시설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합회에게 제안합니다.
편의시설 설치율과 설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규모의 편의시설 시각장애인 전문 인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에게 제안합니다. 위에 세 가지 사안들이 올바른 사회체계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편의시설 설치와 비장애인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더 이상 시각장애인이 편의시설에서 소외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도 2013년에 전철 선로 외출 앞에 갈비뼈 2개가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장애인들은 위험한 곳을 가지 않으면 되겠지만 시각장애인은 그 위험을 판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완벽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으면 시각장애인에게는 생명과도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라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편의시설 설치도 우리 900냥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에게 맞춰 설치된다면 모두가 편한 진정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시각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이동권 분편에서로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30초만 눈을 감아보십시오. 저희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각장애인의 불편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 개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한 그 발언 내용을 브레일러로 다 읽으면서 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그렇게 발표문과 그 말씀하시는 게 일치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판단 능력과 기술 능력을 가졌음에도 선로에 떨어졌다는 게 편의시설의 중요성, 결코 개인이 부주의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공연단 BF 인증팀 서재원 건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BF 인증팀 서재원 건축사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위한 BF 인증 개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BF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접근해야 되고 이용해야 되고 이동하는 불편이 없도록 계획, 시공, 설계하는 것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인증을 통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을 또는 장애인이 물리적 시설을 이용할 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BF 인증 제도를 좀 실시하고 있는데요. 2008년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 시행 지침을 근거로 BF 인증은 현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으로 법적 근거를 통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한 11년 동안 지금까지 인증 실적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한 총 4,243건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보다는 공공에 편중되어 있고 또 인증 대상 중에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서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과도하게 편중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 저는 인증제도의 운영 계획을 좀 살짝 알려드리고 11년 동안 인증 실적 현황을 좀 분석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과제를 좀 도출하려고 합니다. 모두 한 11년 동안 인증제도가 BF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잘 아실 겁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BF 인증 제도는 인증 대상은 개별 시설과 지역으로 이제 구분되고 있는데요. 이제 개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공원, 여객 시설, 교통수단, 도로로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증의 종류는 예비 인증과 본인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고 심사 기준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일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중후부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부가 인증제도의 효율 운영을 위해서 2년 동안 교대로 인증운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인증운영위에는 위원장을 좀 포함해서 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좀 구성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부의 고위 공무원분을 속하고 도시계획, 건축, 통업, 조경, 교통,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좀 풍부한 분들로 좀 구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증운영위원회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도 관련하고 있고요. 인증기준의 제정, 개정에 필요한 사항, 인증수수료, 체계 등의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기관은 7곳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총 7개 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고 이 중에서도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개별시설과 지역 등 모든 인증 대상이 인증이 가능하고 그 밖의 기관들은 전문 인증기관으로서 개별시설 중 건축물만 좀 인증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인증 수수료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개별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인증은 206만원, 본인증 같은 경우는 403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19년 1월 1일부터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건축물이 조그만 것은 좀 작게 받을 수 있도록 요율을 좀 차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증서 발급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결정되면 인증 명판과 인증 안내문이 소유주다 등에 발급이 됩니다. 이게 개요를 좀 앞서서 말씀드렸고 현황을 좀 보려 합니다. 2008년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한 11년 동안 현황을 좀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4,243건의 인증 신청이 있었고 공공 부분이 3,678건, 민간이 565건이 있습니다. 인증 대상별로 구분을 하자면 건축물은 한 4,083건 정도, 여객시설은 139건, 공원은 8건, 도로 8건, 지역은 1건이었는데 이 좀 특이점은 교통수단이라는 인증은 단 한 건도 없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신청자별 인증 현황을 좀 보게 되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이 2016년부터 공공 부분에서 인증 실적이 크게 증가됐는데 15년도에는 장애인 등 편의법이 개정돼서 인증제도가 법칙근거에서 마련되었고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교육, 연구시설 같은 경우에 건축물의 BF 인증이 의무되었기 때문에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대상시설별로 인증 현황을 좀 보게 되면 건축물의 인증 시설이 4,003건인데 타 인증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또 건축물의 인증 실적이 개별 시설보다 지역이 높게 나왔던 이유는 공공부문의 인증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 대한 BF 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약처법에서는 인증 의무가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좀 개선 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년간 인증 실적을 좀 분석해보면 공공기 부분이 BF 인증이 의무화로 인해서 실적이 좀 급격하고 증가되고 있고요. 나머지 인증 대상들은 좀 인증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BF 건축물의 인증이 장애인 등의 당사자들에 대한 안전한 생활이 좀 보다 나아진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인증 대상별에 대해서는 생활 및 이동 편의 체감도를 좀 떨어뜨리는 요소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 개선 과제를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민간 부분에 대한 인증 의무화입니다. 공공 부분이 편중을 좀 하고 있어서 민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 한 13%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BF 인증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장애인 등 편의법을 좀 개정을 통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대가 신축하는 건축물
공공기관에 신축하는 또는 별도의 증축하는 건축물 또는 일정 규모의 이상 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인증 대상을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증 대상이 확대인데요. 이 건축물에 편중되는 인증 대상을 이제는 여객시설, 공원, 도로, 지역, 교통수단에까지 또 확대하는 걸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현행법은 교약자법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한 여객시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임의 규정이라 이제 저희가 규정을 좀 할 수가 없을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인증 실적을 좀 분석하고 공공 분야의 인증이 편중되는 것 이걸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 2015년도에 장애인 등 편입법 개정으로 공공 부분에 대한 BF 인증이 부과되고 있고 이후에 공공 부분의 BF 인증 실적이 크게 눈에 띄게 증가되는 것을 좀 감안한다면 민간 부분,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분마를 좀 부과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BF 인증이 임의 규정에 불과한 교약자법을 좀 개정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대가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역 등에까지 인증을 좀 의무로 하는 확대 방안을 좀 고려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을 좀 통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간 중심의 생활 환경을 좀 실현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짧아서 좀 더 이렇게 많은 걸 설명하고 싶었을 때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권익위 도로교통과 민원과의 하항수 사무관님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저희가 교약법 관련된 아주 제도 개정을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 아마 저희도 이런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고 그때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좀 제도 개선을 많이 좀 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한 9개월 내 10개월에 걸쳐서 실태조사, 간담회, 관계기관 회의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한 16개 항목 정도의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제 책자에는 좀 명시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저희 위원회에서는 많이 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거의 이 장애인 연합회 분들하고 한 달 가까이 8개 광역단체를 같이 돌았어요. 그랬고 저는 정상이지만 저도 잘 이해를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고 굉장히 조심하게 조정이 돼야 되는 이 설치 관리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게 된 추진하게 된 계기는 저희 위원회 법에 건축민원을 처리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에 따라서 이걸 조사를 하게 됐고요. 이 관련된 조사의 계기는 저희 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민신문고에 3년간 점자별로 민원만 167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실태조사의 적합률과 만족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내용이 연관돼서 이 만족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교약법에 관련된 저희가 이제 교통도로민학과다 보니까 교약법을 가지고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들여다 보니까 그 우선 제도 운영 쪽에는 9개 항목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큰 거는 일단 연안항 여객 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설치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같이 협의해서 만들기로 했고요. 심사제도도 교역법상에는 그 장애인 단체 등 뭐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법이 돼 있어요. 보통 행정기관만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좀 불합리하다 해서 이용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제도를 좀 변경하는 제도를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여기서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심사제도하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설치 관리를 하는 데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거기서 주로 많이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거기서도 자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이제 사실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특별히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개 정도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시에는 약간 이제 근거가 좀 있었는데 그 외에는 8개 광역단체 중에는 거의 근거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용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조례도 기술적 지원 근거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도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 도로도 한 4개 정도 했는데요. 실태조사,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를 아까 그 적합률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실태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실태조사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좀 아까 의심도 사실 들었어요. 저희도 여기 장애인 단체 분들하고 직접 점검을 해보니까 설치는 했는데 제대로 적합하게 설치가 안 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공무원들도 설치는 하는데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실제 여기 이제 공무원들도 오래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인사자전 인사 때문에 한 3년 정도 알만하면 다른 부서로 이송하고 새로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시작하고 또 알만하면 가버리고 이런 인사이동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설치 관리가 관련된 베테랑 전문가 이런 분들이 공무원 쪽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좀 장애인 등 이용자들을 항상 점검시 이럴 때는 참여를 시켜라 이런 제도 개선이 추진이 있습니다. 여객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이행 점검 개선할 때 장애인들이 참석을 하도록 개선안을 내서 기관에 좀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고를 작년 12월 달에 했고요. 지금은 이제 설치 추진 계획을 좀 각 지자체, 단체들 이런 데서 지금 추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제 이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와 같이 관계기관도 그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상당히 공감하는 분위기였고, 그래도 동력자가 앞으로는 이제 지금보다는 좀 개선될 것이라고 좀 희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분명 이제 국회에 이런 회관에서 했는데요. 예산입니다, 예산. 돈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이제 단체에 계신 분들도 많은 부분을 좀 같이 공무원들하고 협의해서 지혜롭게 해주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리기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면 다시 한번
장애인의 눈 높이에 맞춘 그런 실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극히 공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신영호 과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신용호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저도 밖에서 공격만 하다가 이제 수비를 하려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작년에 이제 저희과 현안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편의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어 있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맹성규 의원이 국감이라든가 뭐 예산 과정에서 편의설 부분들을 많이 부각을 좀 시켜주셨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어떤 주무과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고요. 일단 뭐 장애 문제 아다시피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 이제 차별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차별이라는 게 이제 비장애인이 누리는 권리, 장애인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국가와 지자체는 다양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편의설이 이제 올해 20년, 21년 됐죠. 이제 아다시피 이제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그동안 좀 이루어졌고, 이제 최근에는 우리 이제 인지장애, 발달장애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편의증진법이 20년이 지났고 BF 인증이 한 10년 정도 지났고요. 이제 올해가 굉장히 분기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해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 결과 발표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2페이지 일단 우리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것들은 일단 전체로 한 23종인데요.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거는 이제 전담 부분은 이제 정자 블록이라도 유도 안내 설비 2종 정도가 있고요. 관련된 게 한 13종의 편의시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참조를 하시면 12, 13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 결과 한 부분 3가지 정도 좀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소규모 공공시설 편의시설 설치 재고가 좀 필요하다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300m/제곱 이상 적용 대상인데, 일단 50m/제곱 이하 부분도 많은 요구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각장애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외됐던 부분. 근데 세 번째 부분은 지금 현재 양적 확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질적 부분, 이제 우리 이제 장애인들이 느끼는 어떤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어떤 3가지 부분에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저희가 느꼈습니다. 15페이지 잠깐 그 실태조사하는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그 주제 발표해 주신 부분이라든가 각 토론자께서 얘기했던 부분들 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전체 평균 설치율은 82.2%에 비해 우리 시각장애 쪽은 18.3% 낮은 61.9%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전자 표시판 설치율이 20.9% 부분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고요. 화장실 부분도 많이 낮고, 특히 그 촉지도라든가 전자 그러니까 음성 유도 장치 부분도 16.4% 굉장히 많이 낮게 설치율이 나타난 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낮게 나왔나라고 조금 분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편의시설 설치율 재고가 어떤 공간적 확보에 주력해 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외에는 소홀한 측면이 좀 있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대부분이 구조물 형태가 아닌 부착물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설치 그 내구성이라든가 관리의 한계가 좀 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시설주들이 어떤 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인식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았느냐.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속 얘기 나왔지만 적합성 확인이라든가 BF 인증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각장애인 전문성이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전문가들이 좀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나타나왔습니다. 16페이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방안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 용역이 지금 연구 용역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세심하게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별표 전면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구 용역 주고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부분들이 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편의시설 설치 지금 결과는 나왔지만 이게 전수조사를 위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 부분들이 끊임없이 모니터링 또 잘못된 것들은 계속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통계 구축 마련이라든가 또 하나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시정명령이라든가 과태료 지금 법령에는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작동을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속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편의시설 부분들을 전달 측에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체를 좀 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이 부분을 집행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지체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시각도 같이 시각뿐만 아니라 전 장애 영역의 편의시설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접근권, 액세스 라이트 이 접근권 부분은 이제 우리 건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것도 있고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까도 나왔지만 정보 접근도 있죠. 이 세 가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저희 과에서 이제 주목과로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홈페이지 쪽 접근만 되어 있던 것들을 아까 이제 모바일 웹 접근 부분들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준비하고 있는데요. 플러스 알파에서 무인 단말기 키오스크까지 이 부분은 우리 김상희 의원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령 지금 거의 지금 아마 다음 주에 보고를 하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건축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이라든가 또 우리 정보 접근까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7페이지 부분인데요. 지금 한 20년이 지났지만 지금 우리 복지부에 우리 과에서 맡고 있지만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법 제도 부분만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제 홍 회장님이나 우리 시각장애인 협회하고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좀 예산이 좀 있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게 어떤 경제적 논리, 예를 들어서 이제 편의시설 설치 부분들이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됩니다. 특히 민간의 어떤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과도한 뭐라고 할까요? 공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규제 개혁에 또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익위원회 우리 상무관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도 큰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리 이제 민간 영역에서 함께 인식 개선에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뭐 토론회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앞으로 복지부만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여러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논의를 하고 또 이렇게 또 토론하고 또 대안을 모색하면서 같이 일을 좀 이렇게 이 시각장애인도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발표할 때보다 더 집중력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아주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장애인 편의중진 종합계획에 다 수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수록됐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 편의중진 종합계획의 체육시설이나 의료시설은 그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빠져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오늘 나온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가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민간 보고서에 기록해서 국제사회하고도 동조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 중입니다. 아직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서가 별로 없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기술할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방청석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손을 들어서 발표해 주실 때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누구한테 질문할지 분명히 발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분부터 시작됐어야 되는데 지금 10분이 초과돼서 많은 분들의 질문을 못 받겠고요. 시간이 되는 대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실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회가 완벽한. 저 뒤에 계신 분요.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선 마이크가 없어서요. 큰 소리로 해주는 수밖에 없겠는데. 목소리가 좀 작아서 그런데요. 예, 그 정도로 해주세요. 권익위원회에서 오신 분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에 3만 분 시대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토론회 중에서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게 모든 제도나 간담회나 법률이나 다 잘 돼 있고 모든 게 낙원입니다. 사실 법률상으로. 마지막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가 부딪혀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공적 자금과 다른 예산과 비해서 복지부에 내려지는 예산 그거 없어지는 돈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경제 살리는 거지 크게 보면은. 근데 꼭 예산에 부딪혀요. 장애인 예산 중에 장애인 예산이 농대에 깔고 앉아서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본의견은 직접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장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로에 하나 이제 점자 블록을 새로 이제 수정해서 개선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기간은 항상 그 해에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벌써. 그러다 보니까 올해 써야 될 돈들이 이미 전년도에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올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다시 이것을 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일 수가 있겠죠. 그 관계가 행정기관이 혼자서 그냥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 예산의 추경이라든가 새로 예산들을 다시 따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예산을 받았었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미 내려와 있는 예산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집행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이고요. 새롭게 이제 변경되거나 개선되거나 추가로 돼야 될 그런 돈들, 이런 거 이제 거기에도 개선 항목들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돈이 추가됐을 때 그런 돈들을 어떻게 이제 집행을 할 것이냐, 그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사실은 국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국회이고, 국회와 같이 손잡고 일하는 것은 복지부입니다. 이
두 기관의 관점이 일치되면 이런 책정되는 건데 명인규 의원님 좀 많이 끼우시고 우리 복지부가 좀 많이 끼우시면 내년에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분 또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 먼저 좀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는 윤정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장애 유형별로 이제 각기의 노력으로 이제 편의시설들을 설치하고 그걸 더 확대하기 노력을 해왔는데 또 시각장애인 부문만 또 유독 또 저조하고 또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타시는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이제 편의시설의 필요성이나 중요도가 높은데 그것이 지금 현재에 와서 저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나 제도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상당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는 시각장애인이 일정 정도 훈련을 거친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보행이든 다른 교통수단이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과정에는 반드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시각장애인 당사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계 전문가 더 나아가서는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직접 개입하고 그것을 같이 견인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적으로 우리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촉진하고 점검하고 하는 독립적인 기구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산 타령이라든지 이런 타령들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현행의 시민 촉진단 등의 그 점검 기구의 그 점검 그 기관에도 반드시 시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 전문가 또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깊이 개입해서 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질문은 없이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한 거는 아니고 본인이 의견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40분에 끝나야 되는데 38분을 향해서 가네요. 두 분만 제가 먼저 손을 들었던 분, 요 앞에 계신 선생님이랑 지금 손 들고 계시는 분, 요 분만 좀 마치고 질의 내용 굉장히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신용호 과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BF 인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BF 인증 지금 기관이 우리나라 한 7개 기관 정도 있다라고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과 관련해서 그 인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건데요. 이건 그 법적으로 볼 때 장애인 기관이 기관 또는 복지기관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그런 인증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보건복지부만의 것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제가 그 인증을 하면서 보니까 본 인증 때도 이미 예비 인증을 거쳐서 본 인증 때 점자의 부분에 대해서 건축업자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걸 도대체 점자를 어디서 알고 이거를 만들었느냐 물어보니까 스마트폰 앱에서 검색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런 참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점자를 아는 그 당사자가 전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인증 때도 보니까 점자가 거꾸로 뒤집힌 채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고 또 화장실도 보니까 화장실
전면 0.3m의 조명 블록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붙어 있냐? 화장실 벽면에 점자 표지판이 있고 그 아래에 점자 블록이 소년 블록이 조명 블록이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되는 경우 화장실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딘 줄 알고 질문을 찾아가니까. 좀 간단하게 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애인,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법을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입장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법 개정인지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일단 좋은 말씀이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대법원에 가봤더니 이렇게 점자를 했는데 점자가 잘못됐대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점자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우리 BF 저희가 운영위원회도 한번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럼 마치고 저 뒤에 지금 손 드신 분 크게 말씀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간단하게 신용호 관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동다른 회사인데요. 현장에서 우리가 그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든 것을 설치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어느 그 규정에 맞는 것은 매뉴얼을 보고 설치를 합니다. 다른 보건복지부나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원단체에서 교육 한번 오라는 소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설치하는 저는 11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매뉴얼을 보고 하지 장애인 편의시설 단체에서 꼭 이대로 규정대로 또는 우리 편리한대로 좀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면은 훨씬 더 그런 점자 블록이 다른 데에 설치한다든가 또는 점자가 거꾸로 간다든가 저희 업체는 12년째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법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법규가 조금씩 틀립니다. 조례 규정이 있어가지고 어느 때는 40cm에 설치하라고 어느 쪽은 1m에 설치하라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작업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급적이면 일률적으로 해주시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이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설치하는 분이나 오히려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런 규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교육 수료증을 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대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다음에 전화라든지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별도로 한번 전화 주시거나 한번 오십시오. 세종시로 한번 얘기 좀 들어보면. 예, 아주 불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뒤에 한 분 계셨는데 중복이 되는 질문이 아니면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네. 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집법하고 편의 증집법하고 현재 이원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이 그 이원화됐다가 최근에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나라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신용호 과장님한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얘기는 좀 저희 우리 내부적으로 좀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가 저희 복지부에 있다 보니까 수단이 별로 없어요. 건축과 관련된 거잖아요. 복지부 직원들이 뭐 건축 전문가들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맹성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뭐냐면 마인드가 복지부가 갖고 있으니 그 좀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관련 부처한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BF 같은 경우는 공동 부령으로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내부적으로 조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진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저희 장애에서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이것으로 토론회를 마쳐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얘기가 있을 텐데 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나 우리 신용호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민권익위로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 진행해주신 좌장이와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후 진행할 발표식을 위해서 잠시 정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들은 자리를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킴이 위촉을 위한 발족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경례사는 한국시각장애연합회 홍승봉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토론회 잘 들었습니까? 네. 예, 오늘 우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토론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또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또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킴이 위촉식을 할 건데요. 전국에서 또 모여주신 우리 지킴이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편의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은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뛰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위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기관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에서 맡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우리 교수님의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이 또 적합성 확인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을 우리가 맡아서 운영을 하든 어쨌든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기관에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던 이런 편의시설 실태 조사도 우리 조사 요원으로 시각장애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지킴이들이 위촉이 되면 이분들이 다 같이 함께 활동을 해서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요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십사는 차원에서 오늘 위촉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앞으로도 위촉장을 받고 많은 노력과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말씀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받으신 분들은 관할 지역에서 한시련 지부를 대표해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순서대로 앞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호칭은 생략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강원도 권은진, 경기도 홍민희, 경상북도 신동현, 경상남도 배종순, 광주광역시 김민석, 대구광역시 박하은, 대전광역시 노원정, 부산광역시 황정현, 서울특별시 하종수, 세종특별자치시 이준범, 울산광역시 박경균, 인천광역시 노창우, 전라남도 이창환, 전라북도 홍서준, 제주특별자치도 조경호, 충청남도 이성재, 충청북도 이혜란, 총 17분 앞에 지금 자리하고 계시고요. 위촉장 수여식은 시간 관계상 가장 멀리서 오신 제주특별자치도 조경호님이 대표로 수여 받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여식은 홍순봉 회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촉장 성명 조경호, 귀하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킴이로 위촉합니다. 2019년 4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홍순봉.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담당자분께서는 한 분씩 위촉장 대리 수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위촉장 수여가 있는 후에는 기념 촬영이 있을 테니까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지역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수여가 대기 수여되고 있습니다. 다 받으셨고요. 이제 발제식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회장님을 중앙에 모시고 촬영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넓게 쓰셨는데요. 좀 가까이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수막 이대로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촉장은 여기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넓게 쓰셔가지고 제일 왼쪽에 계신 분들은 안 나오시거든요. 지금 거기 앞으로 한 네, 앞으로 차라리 두 줄로 서죠. 잠깐만 다리 조금만 구부려 주셔서.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것 같아요. 조금 더 중앙으로. 네. 예,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맨 왼쪽에 계신 분은 오른쪽. 네. 네, 괜찮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좀 웃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다 오셨습니다. 이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생활력 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발조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퇴실하지 마시고요. 17개 시도에 위촉받은 분들과 서울 지부에서 오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 대기하시면요. 네, 나가시면서 저희 직원이 식권을 뽑을 테니까 식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정 외에 너무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저희 자료집이 모자랐습니다.